제 손가락 살짝 스치기만 해도 하도 보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 제품은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 삼성 Always NT900 X5Y. 이름이 너무 긴데 그냥 삼성 Always 9이라고 하죠. 삼성 Always 9 노트북인데 삼성 Always 9 노트북이 라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3인치 라인 있고 15인치 라인 있고 뭐 i5, i7, CPU가 다른 것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배터리가 대용량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고 작은 배터리 들어가 있고 가벼운 제품도 있고 그리고 뭐 VGA 카드가 들어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는데 일단 제가 사용하는 모델은 15인치 모델이고 배터리가 대용량 배터리 들어있고 i5에 8기가 메모리 8기가 256GB SSD 장착되어 있고요. 삼성 Always NT900Y X5Y XD5S. 네, 일단 이 모델 찾으시는 분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좀 대체 불가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저도 이 모델을 선택할 때, 처음에 구매할 때 근데 용도가 저는 좀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들고 다니면서 좀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할 때가 많은데 좀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은 걸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Always 9하고 LG 그램 그 두 개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두 개 중에 고민을 하다가 Always 9을 선택한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지포스 940MX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Always 모델들이랑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포스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이 Always 제품들이 제가 구매할 때만 해도 Always 제품들이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는다. 배터리가 오래가는 건 뭐 LG 올데이 그램 구매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인터넷에 알려져 있어. 삼성 노트북은 배터리가 오래가는 게 없구나 했는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이게 삼성 노트북도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있으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매한 모델 같은 경우 최대 23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제가 23시간까지는 사용 못 해봤지만 10여 시간 이상은 충분히 제가 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더 장점이라고 하면 그램에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매할 때 없었어요. 외장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외장 배터리를 사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터리도 오래 가지만 여기 USB-C 단자를 이용해서 외장 배터리를 꼽으면 충전이 돼요. 이 부분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최고의 장점이에요. 왜냐면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거나 뭐 대학생들 학교에 노트북을 가지고 갑니다. 공부를 하러 가는데 학교에 콘센트는 달랑 하나. 콘센트 뭐 강의실에 2개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겠지만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콘센트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다 콘센트 꼽아서 자기 노트북 충전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아주 좋죠. 뭐 외장 배터리만 연결하면 느리긴 하지만 충전은 됩니다. 그리고 좀 뭐 하드코어한 작업을 하면 충전 속도보다 방전 속도가 빨라서 충전이 안 되는 건 같아요. 하지만 이동하는 중에 외장 배터리와 연결을 해두면 이동하는 중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 노트북 이름을 Always라고 붙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좋아요. 어떨 때 좋냐면 여행 갈 때 좀 업무를 하다가 이동을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런 USB로 충전이 된다는 거는 차량에 꼽아놔도 노트북이 이동 중에 충전이 됩니다. 좋죠. 이동 중에 충전을 할 수 있고 뭐 그리고
굳이 어댑터를 챙겨서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강점이에요. 여행 갈 때 그냥 핸드폰 충전기 하나만 가져가도 잘 때 꼽아 놓으면 느리긴 하지만 충전이 완충이 되니까 그런 부분 장점이고요. 이런 전원 부분에 대해서 또 강점인 게 이게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도 안 돼서 완충이 돼요. 100분 정도 완충이 됩니다. 완충 한 100분, 1시간 반 정도만 충전을 해도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한 10여 분만 충전해도 몇 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품 어댑터를 가지고 다닌다면 뭐 잠깐 커피숍 같은 데서만 꼽아놔도 하루 종일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노트북이라는 거를 굳이 집에서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점 안 중요하지만 돌아다니면서 업무하시려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죠. 정말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포스 MX 940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일부러 VGA 카드가 들어있는 모델을 골랐어요. VGA 카드가 들어있는 모델과 들어있지 않은 모델의 가격 차이가 좀 낮고 무게 차이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엔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VGA 카드가 들어있으면 1kg이 넘어가고 VGA 카드 없으면 1kg 언더고. 네. 근데 요즘 뭐 울트라북이란 걸 구분하는 잣대로 많이 사용하죠. 1kg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근데 노트북이 1kg 안 넘는 거는 정말 가볍게 느껴져요. 들었을 때 와 이건 정말 가볍다. 뭐 태블릿 700g 이런 거랑 또 차이가 틀려요. 노트북을 들었는데 1kg가 안 넘는 거는 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한 1.2kg 정도 돼요. 스펙이.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가볍다고 느껴졌어요. 이 크기에 비해서 엄청 가볍다고 느껴졌습니다. 크기나 뭐 두께도 보시면 일정하죠. 그램은 이렇게 갈수록 좀 얇아지는데 얘는 좀 일정하고. 저는 그래서 이 정도면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또 쓰다 보니까 약간 무겁다고 느껴지긴 해요. 가방에 얘 넣고 뭐 또 얘 충전하지 않고 보조 배터리 넣고 보조 배터리에 또 제가 또 태블릿을 좋아하니까 태블릿 1개나 2개 정도 넣고 다니면 네. 그리고 카메라 하나 정도 가지고 다니다 보면 좀 어깨가 빠질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벼운 걸 샀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는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무게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VGA 카드가 들어있는 모델을 선택했는데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VGA 카드가 들어있음 부인에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게임도 할 수 있죠. 제가 플레이해본 게임으로는 뭐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아주 쾌적하게 돌아갔고요. 운명 6도 쾌적하게 돌아갔습니다. GTA5도 설치해봤는데 쓸만했어요. 괜찮았어요. 뭐 최고 옵션으로는 못하지만 어떤 게임이든 뭐 최고 옵션으로 하긴 힘들지만 할만했습니다. 뭐 플레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같이 껴놓겠지만 오버워치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버워치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롤 정도는 뭐 굉장히 잘 되겠네요. 이 노트북은 약간 젊은 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뭐 액티브하게 밖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서 가끔 게임도 하는 약간 젊으신 분들한테 맞는 것 같고 한 자리에 계속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굳이 이 정도까지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 썬더볼트가 지원이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는 포트인데 썬더볼트가 있음으로 해서 노트북으로는 불가능했던 VGA 카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실제로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는 노트북용 VGA 카드를 산다면 꼽아서 VGA 카드가 달린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VGA 카드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돈이 있다면 그냥 데스크톱 사시는 게 낫죠. 근데 또 뭐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도 뭐 썬더볼트의 장점은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15인치 모델인데 옛날 한 13인치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4인치보다는
옛날 노트북 14인치보다는 확실히 작고 13인치 정도랑 크기가 비슷한데, 그 이유는 뭐 베젤이 얇은 이유가 있죠. 베젤이 얼마나 얇은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좀 화면이 좀 들어오네. 베젤이 굉장히 얇습니다. 양쪽으로 그렇고 위쪽으로 그렇고. 그리고 위에 웹캠이 있고요. 또 이 노트북의 장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문. 자, 지문 이 버튼이 있습니다. 어디냐? 어딨지? 여기. 이거 지문으로 로그인 가능해요. 또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가 손가락 살짝 스치기만 해도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거 편리합니다. 그 폰도 요즘 다 지문으로 열잖아요. 이게 지문으로 열던 폰 쓰다가 그 지문 로그인 안 돼 패턴으로 풀고 막 이런 폰 쓰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노트북도 이게 익숙해지니까 손가락만 딱 스쳐도 패턴이 풀린다는 거 편리해요. 그리고 보안도 강력하고 그런 자잘한 또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잘한 장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자, 180도인지 이거 안 되는 노트북 많죠. 안 되는 노트북 많은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제 생각에는 커요. 180도인지가 된다는 거는 다른 분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노트북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안경원 같은 데서 안경 맞추실 때 여기서 막 이렇게 쓰면서 상대 고객한테 보여줘야 될 때라든가 부동산 같은 데서 뭔가 보여줘야 될 때, 맞은편에 고객 앉아 있는데 나만 이렇게 잘 보이는 쪽으로 너무 뭐해. 그러니까 그럴 때 펑션 키를 이용해서 쉽게 반전됩니다. 상대 맞은편에 있는 사람한테 자, 보세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이거 괜찮은 기능이고요. 처음에 이 180도인지를 아는 분한테 뭐 보여주고 이렇게 탁 펼쳤는데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노트북 부서지는 줄 알았다면서. 그러니까 뭐 짜잘한 장점이지만 어쨌든 장점이 있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낫죠. 그리고 다음 강점을 말씀드리자면 광시야각입니다. 광시야각. 이렇게 옆에서 봐도 보여요. 거의 옆에다 두고 봐도 보입니다. 광시야각. 뭐 사생활 보호 측면 때문에 앞에서만 보이는 뭐 그런 거 쓰신다는 분도 있는데, 사생활 저는 그래요. 옆에서도 잘 보여야 됩니다. 어디서든 어떤 각도에 놔도 잘 보입니다. 자, 짜잔짠짠짠. 이게 일단 꽂아 보여요. 이게 딱 측면에서 봤는데 화면 안 보이면 되게 꽂아 보입니다. 요즘 뭐 그런 디스플레이 사용하는 되게 후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광시야각 중요하고요. 화면은 굉장히 밝고 좋아요. 뭐 어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지 이런 건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화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아웃도어 모드가 있어가지고 밖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일반적인 밝기보다 훨씬 더 순간적으로 밝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밖에서 사용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15인치를 추천해 드린 이유는 13인치로는 뭔가를 좀 하기가 힘들어요. 13인치로 뭐 간단한 인터넷 작업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15인치 정도는 돼야 뭔가 포토샵 작업이라든지 영상 편집 같은 걸 했을 때 이런 화면에 뭔가 많은 레이아웃을 띄워야 되는데 13인치가 되면 이제 해상도는 물론 좋으니까 다 띄울 수 있죠. 띄울 수 있는데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서 제가 뭔가 업무를 해본 결과 15인치는 돼야 괜찮습니다. 업무하기에는. 이 터치패드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거는 뭐 맥북의 영향이겠죠. 맥북의 영향. 옛날에는 노트북들 터치패드가 요만하게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멀티터치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요즘 터치패드들은 멀티터치가 가능합니다. 윈도우 10에서 이제 멀티터치 제스처 지원을 하죠.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큰 터치패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왼쪽 누르면 왼클릭, 오른쪽 누르면 우클릭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두 손가락으로 탭하면 우클릭. 이제 맥북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맥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다 보면
마우스가 거의 필요가 없죠. 마우스 없이 다 할 수 있는데 비맥북 비맥북 노트북들도 이제는 이제 마우스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마우스를 깜빡하고 나가는 날이 있는데 터치패드만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는데 아직까지 큰 불편함은 없어요. 뭐 다만 이제 뭐 단축키에 익숙해져 있는 포토샵 같은 경우는 좀 힘든데, 신기한 게 그 맥북으로 하신 분들은 패드로 잘 하시더라고요. 터치패드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따로 설정해 놓은 부분이라서 원래는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저는 이렇게 데스크톱을 여러 개 만들어 두고 데스크톱마다 용도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요. 일단 성능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아직까지 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4K 영상을 튼다거나 해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또 학생분들 사용하기 또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조용합니다. 요즘 뭐 노트북 안 조용한 거 있냐 뭐 이렇게 이러시겠지만, 옛날에 제가 쓰던 건 시끄러웠어요. 팬이 조금만 뭐 하면 돌고 하는데 웬만하면 팬이 돌지 않아요. 팬이 안 돌기 때문에 그냥 무소음 상태로 사용하다가 독서실 같은 데서 유리하죠. 무소음으로 동영상 정도 틀어도 팬이 돌지 않아요. 당연한 건가? 근데 뭐 게임 하면은 팬이 돕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사양 게임 하면 이제 팬이 이제 막 도는데, 그 외에는 팬이 거의 돌지 않아요. 팬이 돌지 않으면 배터리도 오래 가고. 이 노트북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저는 뭐 이런 리뷰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가 생뚱맞게 이제 한참 쓰던 노트북을 리뷰하는 이유가 이제 팔려고 이제 떠나 보내려다 보니까 약간 아쉬워서, 너무 좋게, 이게 뭐 안 좋고 그래서 파는 건 아니고요. 약간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고사양 노트북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중고나라에 이미 올려둔 상태고, 그러니까 금방 뭐 판매가 될 만한 가격에 올려놨기 때문에 금방 팔리게 되면 이제 약간 아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 영상으로 남겨두는 거고요. 또 생각보다 제가 리뷰 이렇게 하는 거 보시고 그래도 도움이 됐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제 용기를 얻었죠. 저도 그래요. 이게 뭔가 사기 전에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유튜브를 찾아볼 때 까는 영상을 많이 봅니다. 까는 영상 처음에 사서 까죠. 뭐 어쩌고 저쩌고 써죠. 끝이에요. 까다가 뭐 성능이 어떻고 막 처음에 조금 만지다 끝이에요. 저는 한 달 정도, 2달이라도, 한 달이든 뭐 보름이라도 사용을 하다가 좀 사용해보니 이건 이렇더라, 이런 부분 좋더라, 뭐 이런 영상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까면서 리뷰를 하고 끝납니다. 거기서 또 리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실제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장단점인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그런 영상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생뚱맞게 중간에 쓰다가 한번 리뷰를 해보자. 까는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개봉기라고 그러죠. 개봉기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를 좀 빨리빨리 사는 성격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 개봉기 다 보고 뭐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그러고 나면은 사는 편이라서 그때야 뭐 개봉기 제가 사서 올려봐야 너무 늦은 거고, 그러니까 좀 쓰다가 괜찮을 때만 한번 이런 영상을 찍어보고,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유튜브는 저는 그냥 브이로그, 제 일상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제가 1월달에 출국을 합니다. 출국을 해서 좀 오랜 시간 외국에서 지낼 것 같은데, 외국에서 지내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연습처럼 이렇게 하는 유튜브예요. 연습처럼 하는 유튜브고, 그리고 어차피 연습처럼 하는 유튜브라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되게 궁금하신 분들한테
제가 뭔가 알려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뭔가 대단히 전문적이거나 이게 잘 알고 있어서 하는 리뷰가 아니에요. 그냥 난 써보니까 이런 건 괜찮더라. 그런 것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제가 이게 설명을 한 게 나중에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됐다던가 뭐 저러니까 저거 사야겠다 안 사야겠다 이런 판단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저 구독 버튼도 좀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얼마나 자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거 한번 계속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